안녕하세요. 알파근의 경제뉴스입니다. 오늘 좀 늦었죠? 네, 그래도 밀린 공부 다시 시작할게요. 승진도 로켓, 쿠팡 입사, 5년 만에 오른 임원 오른 47년생 총괄. 47년생 아니죠? 87년생이네요. 쿠팡이 공을 들이고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쿠팡 플레이, 한때 100조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한 거대 이커머스 전자상 거래 기업의 주요 신사업을 이끄는 이는 1987년생 김성한 쿠팡플레이 총괄 디렉터 34세다. 다른 기업이었다면 신입사원을 갓 벗어났을 나이지만 쿠팡에선 아니다. 입사한 지 5년 만에 임원 상무급 직급에 올라 쿠팡플레이 사업을 전두지휘하고 있다. 김 총괄 디렉터는 한국에서 태어나 9세 때 미국으로 이민 갔다.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마친 뒤 학부를 프랑스 파리 정치대로 진학했다. 이후 영국 런던 정치경제대와 중국 베이징대에서 복수 석사과정을 밟았네요. 네, 스타트업의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쿠팡이 그래도 인사풀이 좀 확실히 좋네요. 보상도 좋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까요? 네, 잘 되는 기업에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근데 쿠팡이 어떻게 보통 직원들은 그렇게 월급이 세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쿠팡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주식으로 좀 보상을 많이 받을까요? 이번에 상장도 했으니까요. 김덕식 기자입니다. 유럽 물가 2년 반 만에 2%대, 독일 중앙은행 4% 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네, 독일인가 유럽입니까? 한자가 좀 헷갈리긴 한데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유로존 2021년 1월에 유로존 0.9, 미국 1.4였습니다. 2월에 0.9, 1.7, 3월에 1.3, 2.6, 4월에 1.6, 4.2, 5월에 유로존 2.0까지 뛰었네요.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마 오르지 않을까요? 보통의 경우라면. 네. 페드 돈은 걷어들이지만 테이퍼링은 아니다. 네, 무슨 내용입니까? 페드, 미국 중앙은행 격이죠. 이날 공개한 경기동향 보고서 베이지북도 경제가 다소 더 빠른 속도로 확장됐으며 물가 압력이 지난번 보고서보다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경기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확산을 페드가 경계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인플레이션 예상이 예상 이상으로 치솟는다면 페드의 자산 매입 축소 논의가 더욱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LH 양주 해천 A18, A21 블럭 공공 분양주택 동시 분양하나 봐요. 양주 해천 신도시는요, 경기도 양주시 구도심에 위치한 이마트 양주점, 양주 패션 복합단지 및 양주 옥정지구 중심 상업지구 등 이미 구축된 주변 생활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교통 편리성도 뛰어나고 지하철 1호선 덕혜원가 실선 예정인 GTX-C 노선으로 서울 강남권은 물론 수원까지 고속철도망으로 진입 가능합니다. 또 세종 포천, 구리 포천 고속도로, 3번 국도, 신평화로 신설 예정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등 수도권 서부는 물론 동부와 남부로 오가는 차통 8달 도로망을 갖추고 있네요. 네. 요새 분양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네요. 머스크 입방정에 500슬라 된 테슬라입니다. 지난 1월 25일 장중 900달러까지 오르며 1000슬라를 내다보던 테슬라 주가가 본물 터지듯 쏟아진 악재에 500달러 선으로 내저앉은 것이다. 테슬라 주가는 중국에서 주문량이 반토막 났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아 미끄러졌다. 미국 테크 기업 전문 매체 더 인포메이션은 중국에서 테슬라 차량 주문량이 지난 4월 1만 8천여 대에서 지난달 9,800여 대로 급감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 차량에 대한 안전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네요. 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머스크 항상 위기 때마다 극복을 해왔는데요. 기대됩니다. 아워홈은 ESG 문제기업 100기사 요청에 자본시장 등 돌렸다고 합니다.
구 부회장의 보복 운전도 결정타였죠. 그는 지난해 9월 보복성 운전을 해 특수재물 손괴,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이달 3일 징역 6개월에 정역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선고를 앞둔 시점에 주주총회 안건으로 이사 보수한도 상향안을 상정해 밀어붙이려고 한 점도 문제가 많았다는 게 아워홈 주주들의 지적이었습니다. 사는 토스의 800억 통큰 베팅, 판 커지는 인터넷 은행 대지원입니다. 토스의 몸값도 9개월 만에 3배 수준으로 뛰었는데요. 토스는 이번 투자 유치 과정에서 약 8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어요. 토스와 토스증권, 오늘 3분기 출범을 맞는 토스뱅크를 포함해 산정한 가치인데요. 지난해 8월 해외 벤처 캐피탈 등으로부터 2,060억의 투자금을 유치할 당시 평가된 기업 가치는 약 3조 원이었어요. 9개월 만에 몸값이 2.6배를 넘어섰네요. 축하드립니다. 장외에서는 더 비싸게 거래되는 것 같아요. 서울 거래소라고 이제 스타트업의 장외 거래소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렇게 비싸게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부자의 길을 선택하다 등의 책이 있는데 테슬라 웨이라는 책이 나왔네요. 미래가치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테슬라의 혁신 7원칙. 맥킨지 앤 컴퍼니 출신 컨설턴트 저자가 테슬라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인터뷰했습니다. 테슬라 사무실과 공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들의 독보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분석했네요. 미카엘 빨랑탱 지업교 옹석 옹김 한빛비지에서 나왔습니다. 출판사도 어디서 나왔는지 중요하더라고요. 최근에 뭐 정치책이 출간이 되는데 모 출판사가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자,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 어떤 거를 또 전해드릴까요? 조회수가 좀 많은 걸 전해드릴게요. 네이버 국경 없는 노림수. 아시아 유럽 크로스보더 플랫폼으로 네이버가 갑니다. 네이버는 이와 동시에 국경과 매장 개념 없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크로스보더 플랫폼을 이르면 연내 한국과 일본 사이에 구축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일본의 스마트 스토어를 출시하고 라인, 야후 쇼핑 등을 통해 전자상거래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한국과 일본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중소상공인이 상대방 국가 플랫폼에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죠. 양국 소비자들은 안방에서 편하게 상대국 인기 제품을 쇼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면 정말 좋겠네요. 스마트 스토어 지금부터 좀 열심히 해놔서 일본에서도 판매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한국 스마트폰에 스마트 스토어 올리면 일본에서도 구매하고 당일 배송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금방 배송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리상으로도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자, 요거 한번 이슈 될게요. 거친 카카오 불안한 네이버 지켜보는 SM엔터 이수만. 자, 수차례 물밑 협상에도 양측은 조처럼 접점을 찾지 못한 걸로 전해진다. 기업 가치에 대한 눈높이 차이가 워낙 커서인데요. 카카오 측은 주당 4만원 수준의 인수가를 제안했지만 이 총괄 측이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상장상의 SM엔터 주가는 지난 4일 28,600원이었으나 관련 보도가 나온 28일에는 45,000원까지 뛰어올랐다. 31일 종가는 43,700원이었다. 또 이 회장 측은 SM엔터 지분 매각 이후에도 개인 회사 라이크 기획 등을 통해 일정 정도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지만 상장 절차를 앞두고 잡음을 피하려는 카카오 측이 난색을 보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와 네이버에 경쟁을 좀 붙이고 있어요. 알짜 사업 매각한 이랜드 리테일 흑역사 딛고 신용등급 A로 돌았을까요? 이랜드 리테일은 이랜드그룹의 지주사격인 이랜드월드의 자회사이자 주력 계열사입니다. 이랜드그룹에서 가장 사업 중요도가 높은 편이고 가장은 아닙니다. 계열사와의 전략적 연계도 큽니다. 현재 아울렛 45곳과 킵스클럽 39곳을 운영 중이고요. 지분 구조는 이랜드월드가 97.2%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로 본 경제. 이거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후 4시부터 자유로워지는 일습관. 호리우치 도키코가 지었네요. 김정환 엮었고요. 장가 모음에서 출판했습니다. 12,800원. 책값도 중요하죠. 한국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합니다. 출퇴근길은 그야말로 전쟁이죠.
힘든 업무를 끝내고 퇴근 이후 뭔가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에 돌아와 밀린 집안일을 하고 나면 하루가 모두 끝납니다. 이 같은 고민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 개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와 직장 생활 속에서 직장인들은 정작 달라진 점을 실감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핀란드에서 오후 4시를 넘기는 순간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여름에는 한 달이 넘는 휴가를 보내고요. 이 책은 핀란드 사회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생산성을 끌어올려 일과 생활의 중심에 나를 세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일과 생활의 중심 잡기가 필요하죠. 부럽네요. 예, 저도 그래도 6시면 집에 도착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알파균의 경제뉴스였습니다.